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건강 식재료인 돌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쌈채소로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나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돌나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돌나물은 돌틈에서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돌 위에서도 자란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보통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화분에 심어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돌나물은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 데 아주 좋은데요. 주로 생으로 먹거나 무침, 국 또는 나물 반찬으로 활용되곤 하죠. 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에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데요. 돌나물의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나물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이나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다양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몸속 독소가 많아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나물에는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돌나물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데요. 사포닌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사포닌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돌나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덕분에 간 건강을 보호하고 몸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또 돌나물은 수분이 많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덕분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만약 몸이 자주 붓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은 돌나물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삭아삭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갱년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안면 홍조, 불면증, 우울감,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나물이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돌나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돌나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돌나물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돌나물이 갱년기 증상에 좋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돌나물은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돌나물에는 칼슘과 인성분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돌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참 좋겠죠. 돌나물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돌나물에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시죠? 돌나물은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사포닌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과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화합물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에 함유된 사포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돌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돌나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돌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나물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돌나물을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상큼한 돌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려면 노년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돌나물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돌나물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2배나 된다고 하는데 참 놀랍지 않나요?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돌나물은 칼슘이 풍부해 한 줌만으로도 칼슘 섭취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신 돌나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또한 돌나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뼈 생성과 유지에 필수인 영양소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꼭 섭취해야 되는데 돌나물에는 뼈에 좋은 이 영양소가 풍부하니 골다공증에 아주 특효인 채소입니다. 돌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아주 맛이 있는데요. 특히 돌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돌나물과 찰떡궁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상큼한 돌나물과 향긋한 참기름은 맛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참기름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좋고 돌나물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영양 공급에 좋으니 둘의 궁합이 참 좋죠. 또 참기름과 돌나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한층 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돌나물에 참기름을 넣은 간단한 요리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간장 1 작은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볼에 돌나물을 넣고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되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는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워주는 좋은 메뉴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돌나물과 환상의 짝꿍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긋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 비타민 D, 에르고스테롤, 베타글루칸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돌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C는 면역체계 강화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면역력은 물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꼭 한번 같이 요리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돌나물 표고버섯 샐러드인데요. 재료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돌나물 한 줌, 표고버섯 4-5개, 양파 4분의 1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꿀 작은술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표고버섯은 기둥을 제거한 뒤에 얇게 썰어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고 양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 뒤에 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간장, 식초, 꿀을 넣어 가볍게 버무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과 돌나물의 상큼함, 채소의 아삭함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맛이 좋은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최고의 샐러드가 된답니다.
이렇게 돌나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를 알아봤는데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있어 건강에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돌나물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이유는 돌나물과 레몬 모두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나물 자체에도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그 산도가 더욱 높아져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나물과 레몬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나물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건 레몬뿐만이 아닌데요. 맛있다고 돌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봄철 돌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 과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돌나물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돌나물을 섭취할 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한 돌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세척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돌나물은 보통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나 미세먼지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섭취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식초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주면 그냥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씻을 때 식초물에 담궈 씻는 법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달콤 쌉싸름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암 발생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예요.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피를 적당하게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이에요.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 확인했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는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계피의 항염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작용까지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하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관절염,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계피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계피의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건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으로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더하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요거트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 그 위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 활용법이랍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2번째는 바로 사과예요.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사과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죠.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2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2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예요.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음료인데요. 커피의 쓴맛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어서 드시면 쓴맛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더욱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둘을 함께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그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거예요. 커피가 다 내려진 후에 4분의 1 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 넣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 꼭 한번 같이 우려 드세요.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드시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귤이나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신맛이 나는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 주세요. 계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다 섭취 시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할 때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좀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예요.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요.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하루에 보통 1에서 2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고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의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찹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 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찹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심부리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은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땅콩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키가 유독 작은 친구들을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비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답니다. 땅콩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지방산과 다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인 것 아셨나요?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토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드는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이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1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좋다는 거예요. 땅콩이 당뇨에 얼마나 좋은 효능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함유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인 것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바로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바로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거예요.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건 아셨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예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욱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토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소화가 더 용이하답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삶아서 드셔야 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좋은데요. 다만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알레르기예요.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에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에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 두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예요. 고사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드실 때 주의할 점 네 번째는 바로 보관이 잘 된 땅콩을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서 지방산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고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